어, 13주차 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취업과 창업에 대해서 그 성격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사업에 그 사업을 전업 삼아서 전력 투구하지 말아야 될, 그만큼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감수해야 될 어떤 그 위험도, 그 비용의 어떤 그 정도가 크기 때문에 한 네 가지 그 이유를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그 사업에 전력 투구하다 보면, 준비 없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일상생활이 엉망이 되고, 또 여차하면 경제적 파탄에 빠지기 쉽고, 또 보장된 그 지위가 없으며 굉장히 그 주변 사람들에게 홀대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처음부터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가지는 것은 굉장히 거의 어렵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는 그 실패했을 경우에 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그 실패했을 때 그 결과가 굉장히 쓰다는 거죠. 창업을 꿈꿀 때는 그 누구나 백만장자, 아니 그 천만장자가 되리라 다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망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하버드 그 경영대학원 그 시카고시 교수 연구에서 그 2천여 명의 그 사업가의 어떤 삶의 어떤 경로를 한번 이렇게 한 그 연구 논문이 있는데, 거기에 그 조사 대상자 그 2천여 명 중 그 72%가 투자자에게 약속한 만큼의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30에서 40%는 원금조차 돌려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약속한 그 약속을 72%가 지키지 못했고, 또 그 중에 3, 40%는 아예 그 원금마저도 이렇게 갚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의 어떤 이점은 굉장히 큽니다. 분명히 취업이 갖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당장 취업은 안정감을 주지 않습니까? 안정적인 생활. 다음에 직장이라는 조직의 어떤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어떤 대접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직장에 영원히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정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평생 직장이라는 그 직장의 정년도 사실은 그렇게 확고하게 보장받지는 못합니다. 어느 시기가 되면 그 직장을 떠나야 됩니다. 통상 여러분들 대기업에서도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 명퇴일은 그런 퇴직 그런 권유하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또 창업이 갖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창업은 굉장히 큰 결과, 또 통상 이야기하면 정년이 없습니다. 자기 어떤 건강과 능력이 허락이 되면
끝없이 자기의 어떤 꿈을 추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창업이 갖는 그 실패의 어떤 가능성이 높고 또 성공의 어떤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취업의 한계, 사업의 어떤 장점을 추구하면서 사업의 어떤 그 단점, 위험도를 낮추는 방법,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 점에서 제가 생각한 바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투잡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쫓는다면 창업을 하고 또 안정감을 원한다면 일반 기업에 근무하라는 식의 어떤 사고는 과거 어떤 사고방식이 아닌가. 한 직장에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얻어내야 한다는 생각을 접고 그렇게 꼭 내가 이 직장에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또 직장이 나의 인생까지도 보장해 줘야 된다는 이런 어떤 사고방식을 접고 이렇게 관계 설정을 하면 직장과 사업은 서로 그 베타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가 됩니다. 그 안정된 직장 아니면 또 창업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대신에 직장을 안정감과 그 월급을 이렇게 제공받을 수 있는 이런 걸로 활용하고 또 투잡으로 벤처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투잡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 단순히 그 수입이나 커리어를 다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투잡으로 사업을 하는 그 경우에 그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사업의 이모저모를 배우다 보면 남을 위해 일할 때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수준의 경험과 그 신용을 쌓을 것입니다. 그리고 투잡으로 사업을 하면 전업 사업가가 절대 누릴 수 없는 자유를 얻으며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 짜릿한 흥분감을 맛보면서 또 리스크를 무릅쓰야 하는 스트레스는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전력 투과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 아이디어를 미리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인생이란 그 투자 포트폴리오와 마찬가지로 다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투잡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안정된 어떤 직장, 취업이 갖는 장점을 활용을 하면서 그 직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문 쪽에 투자를 하는 경우 일종의 그 투잡이죠. 또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꿈을 갖고 있는 곳에 그 분야에 취업을 한다면 향후 장래의 어떤 그 사업 어떤 준비를 또 좋은 경험을 직장 생활을 통해서 또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취업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창업의 어떤 사업의 어떤 장점을 추구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투잡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10%의 사업가라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10% 사업가라는 것은 10% 부분만 사업 미래의 어떤 장래 어떤 자신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10%를 지속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취업을 통해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는 직장이 있는 만큼 우선 취업을 통해서 취업의 어떤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수입이 있는 그 직장,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10%의 자금과 그 시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사업 쪽에 이렇게 장기 가치를 창출한다.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 10% 사업가는 어떻게 보면 시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오너가 되기 위한 투자입니다. 10%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투자도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본 직장 생활에 충실하면서 그 직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곳이면 좋고요. 또 향후 꿈을 갖고 있는 그 사업 분야 쪽인데도 굉장히 좋겠죠. 이쪽에 시간과 어떤 형태로든 시간과 자금 한 10% 정도 자기가 갖고 있는 양이 한 10% 정도를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향후 장래 오너가 되기 위한 투자라고 보면 됩니다. 10% 사업가가 되는 그 방법이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엔젤형이 있고, 고문형이 있고, 창업자형이 있고, 마니아형이 있고, 110%형이 있습니다. 어, 10% 사업가가 되는 그 5가지 방법 중에 첫째 엔젤형입니다. 엔젤 투자죠. 최근 회사 창업 비용이 줄어드는 추세에 엔젤 투자자는 신생 벤처의 창업 자금을 대는 중요한 투자자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보통 초기 초기 어떤 스타트업이나 이런 초기 소규모 신생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보통 엔젤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업력을 쌓은 어떤 기업의 규모 있는 투자 유치가 필요할 때 그때는 캐피털 또 투자가 이렇게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엔젤 투자자들은 구글, 페이팔, 스타벅스, 홈디포 등의 기업에 자금을 투자한 형태의 엔젤 투자자입니다. 엔젤 투자자가 되는 것은 가장 자연스럽게 10% 사업가로 거듭나는 첫 단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동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엔젤 투자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그래서 시간과 본인 스케줄이 문제인 경우 엔젤형 사업가가 되면
유동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기관 근무 직원의 벤처 투자는 단순한 개인 장기 수익 보장 포트폴리오를 넘어서 투자 실력을 닦아서 투자자 신뢰를 제고시키는 등 이런 것으로 해서 회사에 이바지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 10% 사업가 중에 두 번째가 고문형입니다. 어떤 그 자문, 고문을 하는 경우죠. 투자할 자금은 없지만 소규모 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엔젤 투자자가 되어서 그렇게 참여하는 거고요. 두 번째 그 투자할 자금은 없지만 경험이 풍부해서 기업에 여러모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고문형이 되겠습니다. 즉 돈보다는 지적 자본과 시간이 많다면 고문형 사업가가 바람직합니다. 고문형 사업가는 스타트업이 인재를 고용할 역량을 키울 때까지 필요한 지식의 빈틈을 메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업계의 전문가로서 통찰력 있는 시각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고문형 사업가는 매월 일정 시간을 할애해서 자기 역량에 따라 폭넓은 조언이나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대략 0.2%에서 2%의 지분을 주식으로 보장받기도 합니다. 다음은 창업자형입니다. 10% 사업가가 되는 5가지 방법 중에 세 번째입니다. 창업자형 사업가라면 본업을 유지하는 동시에 벤처 사업을 운영하면서 양쪽 세계의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정된 고용 덕분에 누리는 안정감, 특권, 연봉이 이렇게 위험에 처하는 일 없이 본업 외의 가능성을 열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본 어떤 직장을 생활을 하는 과정에 또 자기가 또 아주 소규모 10%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창업을 했을 경우입니다. 근데 이 창업한 10%의 신생 기업이 이 회사가 성장에 가속이 붙고 자신이 투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이제 필요로 한다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창업자형은 모든 자원을 쏟아부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며 창업 초기에 혼자서 회사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모든 아이디어나 또 어떤 그런 자기 역량이 준비가 됐을 경우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확신이 또 썼을 때 창업 10%에서 그 10%가 이제 90%, 100% 쪽으로 이렇게 전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 10% 사업가가 되는 5가지 방법 중에 네 번째 그 마니아형입니다. 그 본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심의 정도는 그 일반 아마추어보다 훨씬 높고 단순히 그 취미생활로 끝내기에는 만족스럽지 않을 때 그 마니아형 사업가가 탄생됩니다. 이전 유형과의 차이점은 사업을 시작하는 동기가 순수한 수익 창출이 아니라 열정이라는 것뿐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또 10%의 어떤 시간과 자금을 가지고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자기가 굉장히 그게 이렇게 좋아하는 이런 마니아 쪽에 그쪽에 어떤 일을 갖다가 10% 정도
시간과 자금을 투자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 사업을 해왔을 때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좋아서 했는데 결과는 굉장히 그 처음부터 그 단순하게 어떤 그 좋아서 했던 어떤 부분이 결국은 어떤 가치적인 어떤 그 성과, 사업 성과까지도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목적 없는 한목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미로 한 것이 결국은 전문 어떤 그 분야가 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음 그 10% 사업가가 되는 그 5가지 방법 중에 그 5번째 110%형입니다. 이 사업의 어떤 수문은 일단 열면 닫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시작이 그 정리보다 더 쉽습니다. 시작 정리는 사업이 한번 시작이 되면 이것을 닫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죠. 그래서 일단 사업의 수문은 일단 열면 닫기가 어려운데 회사를 성공리에 창업하고 관리하는데 성공하면 그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예전처럼 이렇게 그렇게 위축되지가 겁먹지가 않습니다. 그 벤처기업 한 곳에 집중하는 전업사업가가 투잡으로 엔젤 투자자가 되거나 고문 역할을 맡으면 자신이 운영하는 스타트업 외에 다른 어떤 벤처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수 있는데 전업사업가 즉 100% 사업가는 이렇게 해서 자기 그 사업업체뿐만 아니고 또 주변 업체 쪽까지도 영역을 확장하는 110% 사업가로 이렇게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 사업가가 되는 5가지 한 10%의 어떤 자금과 시간을 투자해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 속에서 초기에 엔젤 투자 또 고문 자문 역할을 한다든가 또 자기만의 어떤 또 창업을 또 10% 작은 규모의 창업을 한다든가 또 취미 어떤 자기 어떤 열정을 갖고 자기가 좋아하는 쪽에 매진해서 또 창업으로 이렇게 연결시킨다든가 또 자기가 또 잘한 부분 그에서 거기서 자기 어떤 갖고 있는 그 기업 그 부분 그 업체뿐만 아니고 더 영역을 확장해서 더 넓은 더 다양한 어떤 기업 활동을 펼치는 110%형까지 이렇게 5가지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처음부터 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 준비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 실패했을 때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본인한테 주는 부담감과 그런 또 그 가족까지의 어떤 그 피해는 사업을 할 경우에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직장인 취업의 어떤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창업 사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업의 어떤 이런 어떤 단점 이런 큰 어떤 예상되는 위험을 이렇게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사업의 어떤 창업의 어떤 꿈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소개한 투잡 그래서 또 10% 어떤 사업가로서의 어떤 그런 어떤
준비 기간을 거쳐서 창업, 사업의 어떤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이 강의는 마치겠습니다.